자, 그럼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유용한 등차 수열의 성질 또 하나를 챙겨보게 될 텐데요. 이 화면 속에서 결국 여러분이 얻어가야 할 결론부터를 먼저 들어두세요. 결론이 중요하겠습니다.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한 항들은 새로운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볼 건데요. 자,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. 수열 A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일단 가정을 좀 합시다. 자, 그러면 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항을 쭉 풀어 적으면은 그 이웃한 항 사이에 값의 차이가 공통의 차 D와 같을 수밖에 없겠죠. 그렇게 이웃한 항 사이 값의 차이가 일정한 상황에서요. 이제 이 기존의 등차 수열 AN에서 중간중간 항을 같은 개수만큼 건너뛰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고 칩시다. 자, 그러면 그 수열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되게 돼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것이고, 예를 들어 이 수열을 잠시 보도록 할까요? 이 수열은 기존의 등차 수열 AN에서 중간중간 항을 한 개씩 규칙적으로 건너뛰어서 새로운 수열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, 자, 그럼 당연히 이 수열도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공차가 2D인 그런 등차 수열 보고 있는 겁니다. 직관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죠? 자, 뭔가 수열 AN에 비해 보폭 자체가 2배로 넓어진 것 같은 이 수열은 공차가 이 수열의 공차를 D라 할 때, 자, 이 수열의 공차는 여기에 2배, 2D다. 보폭이 2배 돼가지고 공차도 2배 됐다. 그런 느낌으로 이 등차 수열에 대해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이 수열을 보자면은 지금 이 기존의 등차 수열 AN에서 일부 항들을 추출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놓은 건데, 그때 눈에 띄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항의 번호들이에요. 이웃하는 항의 번호의 차이가 3으로서 계속 일정하죠. 그럼 이 수열은 보자마자 등차 수열이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, 구체적으로는 공차가 3D인 그런 등차 수열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보폭이 이 수열에 비해서 뭔가 3배로 넓어졌으니 이 이웃하는 항의 번호의 차이가, 자, 이때 비해 뭔가 3배가 됐으니 당연히 이 수열의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이때에 비해 3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중간 정리 가자면은 어떤 등차 수열이 있다면 그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, 자, 속가낸 항들을 보면서 그 항들이 모여 또다시 등차 수열 이루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런 수열, 자,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 지금까지 한 겁니다. 그러면요, 지금 얘기 중인 내용을 이 직전에 공부 중이던 등차 중항이란 컨셉하고 좀 연결을 지어볼까요?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계속해서 가정을 깔고 얘기를 이어가자면요, 그 수열 AN에서 서로 다른 3개의 항을 골라낸다 칩시다. 그때 예를 들어 이렇게 3개의 항을 골라냈다면은 그때 우리 눈에 띄어야 될 건 또다시 뭐냐? 항의 번호들이에요. 자, 이 항의 번호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죠. 그러면 이렇게 3개의 항이 이 순서대로 또다시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운데 있는 게 양옆에 있는 거에 등차 중항이, 자, 자동으로 되겠으며,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거에 값의 2배가 양옆에 있는 거에 그 값의 합과 같겠죠. 그런 관계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어 이 등차 수열 AN에서 서로 다른 3개의 항을 골라낸다 치는데, 그때 이렇게 3개의 항이 골라졌다면은, 자, 또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죠? 항의 번호들이에요. 자, 이웃하는 항 사이에 그 항의 번호의 간격이, 차이가 3으로서 계속 일정하네? 그럼 자, 이 세 수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뻔해서 가운데 있는 거가 양옆에 있는 거에 등차 중항이 될 수밖에 없고,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거의 값이 궁금하면 양옆에 있는 거에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. 자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어찌됐든 요 등차 수열은 기존의 등차 수열에 비해서 공차가 그 3배 될 수밖에 없다는 거, 이 항의 번호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공차도 다 계산 가능한 것이고요. 여기까지 얘기가
다 이해되고 있습니까?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그래도 또 정리를 할 겸 여기 얘가 준비되어 있어요. 볼까요? 등차 수열 AN에서 자, 4장과 10장의 값을 알려준 다음에 7번째 항의 값을 구해보래요. 그럼 우리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 질문을 해결하자면은 자, 이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 할 때 그냥 이 식을 보면서는 A 플러스 3D가 3이라 한 거구나. 자, 또 이 식을 보면서는 A 플러스 9D는 또 21이란 거구나. 그러면 이 두 식이 연립해가지고 A와 D의 값을 차례대로 알아낼 수 있겠네? 자, 그럼 그 A와 D의 값을 알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하면 되겠냐? A 플러스 6D의 값을 계산하면 되겠네? 라고 생각해도 물론 그렇게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.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식 세워가지고 자, 연립방정식 풀어서 계속해서 가줄 거 없이요. 그냥 지금 상황을 보세요. 이 등차 수열에서 3개의 항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항들의 번호를 보십시오. 자, 그 언급되고 있는 항들의 번호 순으로 그 항들을 정렬을 했을 때는 이 3개의 항이 언급되고 있다 이거죠. 그럼 그 항의 번호 사이에 간격이 일정한 걸 봐가지고 요렇게가 자, 새롭게 등차 수열 이루겠다 이 순서대로 라고 생각할 수 있고, 그러면 이 값이 3이며 이 값이 21이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의 값은 자, 이거와 이거의 등차 중앙의 값은 3과 21의 평균을 내면 되죠. 그러면 12라고 둘이 더해서 자, 그걸 또 반 나눠 가지고 정답 금방 구할 수 있고, 얘기했던 내용을 적용해서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봤는데요. 자, 지금 뭐 이 자잘한 거 같은 이런 참고사항 같은 내용을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나 라고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, 자, 이거 생각보다 자잘한 내용이 아니고요. 간과해서 볼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. 이 내용을 적용해서 등차 수열에 대한 상황을 이해해 줬을 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쉽게 생각이 될 때가 앞으로 꽤나 있을 거라서 자, 지금 좀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 라고 좀 들어봐 두면 좋겠습니다.